언젠가부터 이런 생각, 스치듯 지나가신 적 있을 겁니다. 나는 집에서 그냥 돈만 가져다 놓는 사람 아닌가? 월급날만 되면 통장 찍히는 금액 보고 한숨 한번 내쉬고 바로바로 빠져나가는 대출, 생활비, 자녀 교육비, 명절 경조사비까지 계산해보면 문득 이런 허무함이 밀려오죠. 아니, 나는 도대체 뭐지? 나는 그냥 돈 버는 기계인가? 이 마음, 생각보다 훨씬 많은 중년 남성들이 조용히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품고 삽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 그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요. 그런데 속으로는요, 점점 이런 자막이 깔립니다. 나 아니면 이 집은 굴러가질 않는데, 그런데 정작 나는 이 집에서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고 있나?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단지 돈 버는 기계인가? 라는 현타가 올 때 그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조금씩 빠져나올 수 있을지 함께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렇게 마음속에서 문장이 하나 바뀔 겁니다. 나는 돈 버는 기계가 아니라 이 가족의 마음과 역사를 같이 짊어진 한 사람이다. 이 문장 하나만 바뀌어도 앞으로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꽤 많이 달라집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장면이 떠오른다고 해보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가족들의 첫 마디가 이런 겁니다. 왔어? 카드 줘. 아빠, 이것 좀 사야 되는데? 이번 달 관리비 많이 나왔대. 물론 가족들이 진짜로 나를 돈으로만 보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중년의 남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이겁니다. 나는 집에서, 회사에서, 어디서건 사람이 아니라 역할로만 존재하는 것 같다. 회사에서는 성과 내는 직원이라는 역할, 집에서는 돈 가져오는 남편, 아버지라는 역할, 노동력, 돈, 책임, 해결사. 이 네 글자로 내 인생이 압축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깊은 허무함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나이가 얹힙니다. 40대, 50대, 60대. 예전 같으면 인생의 전성기라고 불렀던 시기인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사회는 점점 더 젊음을 숭배하고 기술은 빠르게 변하고 회사에서는 어느 순간 형님 소리 듣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슬슬 후배들 키워주셔야죠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설명하기 힘든 어떤 기분. 나는 이제 서서히 뒤로 빠져야 하는 위치구나.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돈에 대한 책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빠, 아직 대학도 남았어요. 이 집 대출 끝나려면 멀었잖아요. 우리 노후 준비는요? 젊을 때는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좀 편해지겠지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그 희망이 서서히 옅어집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나는 계속 이런 식으로 벌어야 하는 건가? 그러다 쓰러지면 그 다음은? 여기서 오는 감정이 바로 나는 기계인가 하는 느낌입니다. 기계는 멈추면 버려집니다.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 싶으면 새 걸로 바꿉니다. 기계에게는 고마움도, 존중도, 애착도 별로 주지 않습니다. 그냥 작동하면 되는 것.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서 이런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내가 돈을 못 벌게 되면 나는 과연 이 가족에게 어떤 존재가 될까? 내가 벌어다 주는 돈 말고 나라는 사람 자체로 과연 이 집에서 환영받고 있을까? 중년의 남성들이 느끼는 외로움, 허무감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으로 사랑받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못 니까 자꾸만 스스로를 돈 버는 기계라고 낮춰버리게 됩니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이 말 속에는 사실 숨겨진 절규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나를 좀 사람으로 봐줘. 나라는 존재도 좀 봐줘.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속에서 맞아, 딱 그거야 하는 느낌이 드신다면
최소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은 이미 기계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계는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기계는 허무해하지 않습니다. 기계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타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신호입니다. 지금 삶의 방식을, 관계 맺는 방식을 한 번은 돌아봐야 할 때가 됐다. 이 신호를 제대로 읽느냐, 그냥 술 한 잔에 묻어버리느냐에 따라 앞으로 10년, 20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 하필 중년의 남성들에게 이런 감정이 유난히 많이 찾아올까요?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들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남자는 울면 안 돼. 남자는 가장이 돼야지. 가정 책임지는 게 남자지. 이 말들 속에는 한 가지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너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잘 벌어오느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거의 자동으로 이렇게 배웁니다. 나는 돈 버는 기계. 이 공식이 머릿속 깊은 곳에 새겨져 버립니다. 젊을 때는 이 공식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벌고 승진하고 집 사고 차 사고 자녀 교육시키고 그래 이게 남자의 역할이지 하고 스스로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면 이 공식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회사에서는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나를 추월하기 시작하고 사회는 나에게 이제 아저씨라고 부르고 집에서는 당연히 벌어와야 하는 사람 정도로 취급받는 것 같고 이때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슬며시 고개를 듭니다. 아니 그럼 나는 대체 누구지? 돈을 조금 덜 벌게 되면 나는 가치가 떨어지는 건가? 벌 때는 존중받고 못 벌면 버려지는 존재인가? 여기서 중년의 위기가 시작됩니다. 흔히 중년의 위기라고 하면 비싼 차를 사고 갑자기 외도를 하고 극단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조용히 다가옵니다. 말없이 술잔이 늘어나고 집에 와서 말수가 줄어들고 주말에는 그냥 멍하니 TV만 보게 되고 예전에 좋아하던 취미도 시들어지고 아이들 말도 귀에 제대로 안 들어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사는 가장인데 속으로는 조금씩 이렇게 느낍니다. 내 인생에서 나는 어디 있지? 이 질문을 제대로 붙잡고 넘어가지 않으면 남은 생이 습관처럼 흘러갑니다. 출근, 퇴근, 월급, 카드값, 대출, 아이 교육, 부모님 병원, 다시 출근. 이 패턴이 반복되면서 마음속에서는 슬그머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은 그냥 유지비를 충당하는 기계 같은 삶이구나.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이 기계화된 삶에서 조금이라도 사람답게 돌아올 수 있을까? 여기서 흔히 두 가지 극단으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하나는 에이 그냥 참지 뭐 다들 이렇게 사는데 하면서 아예 감정을 덮어버리는 방식. 또 하나는 나도 이제 나 좀 찾겠다 하면서 갑자기 가족에게서 책임에서 현실에서 확 도망가 버리는 방식. 하지만 둘 다 결국 상처만 더 키웁니다. 감정을 계속 눌러두면 언젠가 몸으로 터져 나옵니다. 불면, 고혈압, 소화불량, 만성 피로, 짜증, 분노, 무기력. 반대로 갑자기 책임을 내던지고 도망가 버리면 잠깐은 자유로운 것 같도 나중에 더 큰 죄책감과 후회가 몰려옵니다. 중년의 남자가 돈 버는 기계에서 벗어나려면 현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자기 자리를 다시 찾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그 길을 아주 현실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의미 있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바꿔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돈 버는 기계다.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나는 이 가족을 위해 돈도 버는 사람이다. 별 차이 없다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 문장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돈에 초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사람에 초점이 있습니다. 전자는 수단이고 후자는 주체입니다. 돈을 버는 역할은 당신 존재의 일부입니다. 당신이라는 사람 전체가 오직 그 역할로만 환원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친구이고, 누군가의 동료이고, 어떤 기억 속에서는 함께 웃던 사람이었고, 어떤 순간에는 누군가를 구해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스스로를 돈 버는 기계라고 부르는 건 내 인생을 구성하는 수많은 조각 중 한 조각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지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자신을 과도하게 축소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현실은 돈이잖아요. 내가 돈을 못 벌면 가족이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인데 그럼 어쩌라는 것 말인가요? 맞습니다.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인 책임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지금 40대, 70대 남성들에게 경제적 책임은 거의 존재의 기반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그냥 다 내려놓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라고 말하진 않을 겁니다. 그건 너무도 무책임한 말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길은 책임을 버리지 않고도 나를 조금 더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다루고 싶은 건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왜 우리는 스스로를 돈 버는 기계라고 느끼게 되었는가? 둘째, 그 감정 속에 숨겨진 진짜 욕구는 무엇인가? 셋째, 현실을 유지하면서도 내 마음의 자리를 조금씩 되찾는 방법은 무엇인가? 넷째, 가족과의 관계에서 돈 말고 다른 언어로 소통하는 연습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돈 버는 기계라고 느끼게 되는 배경에는 사회 구조도 있고, 세대의 문화도 있고, 개인의 성장 과정도 있습니다. 가령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런 역할을 떠맡아 왔을 수도 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나는 어릴 때부터 돈이 곧 책임이자 사랑이었다. 공부 잘해서 돈 많이 벌라는 말 거의 매일 들으면서 자랐다.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고 성적과 성과만 중요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웁니다. 내가 사랑받으려면 뭔가를 잘해야 한다. 내가 소중해지려면 남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여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보이는 건 돈이다. 그러다 보니 성인이 되어서도 내가 돈을 많이 벌수록 나는 가치 있는 사람, 내가 돈을 못 벌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 이 딱딱한 기준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습니다. 문제는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제 상황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고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 업계 자체가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 이코를 돈 버는 능력이라는 공식만 붙잡고 있으면 상황이 흔들릴 때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돈 말고 어떤 모습으로도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피해서 살아온 질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돈 말고 무엇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가? 나는 돈 말고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많은 중년 남성들이 이 질문을 피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막상 떠올려 보면 당장 떠오르는 게 잘 없기 때문입니다. 글쎄, 나는 돈 말고는 딱히 내세울 만한 게 없는데.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을 비난하거나 평가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돈으로 버텨온 세월은 무가치한 시간이 아니었다. 다만 이제는 그 위에 다른 색을 조금씩 더 칠할 시간이 된 것뿐이다. 자, 그렇다면 현실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 가족 책임도 여전한데 그럼 나는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나? 여기서 중요한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큰 결심, 큰 선언, 큰 도약이 아니라 아주 작은 방향 전환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내 마음의 언어를 스스로에게 다시 돌려주는 연습. 평소에 이런 말 스스로에게 자주 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뭐 별거 있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같은 게 뭘? 이 말들을 조금씩 바꿔보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여기까지 버텨온 사람이다. 나는 적어도 내 가족만큼은 책임지고자 했던 사람이다. 나는 틈틈이 고민도 하고 이렇게 내 마음을 돌아보려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런 문장은 당장 통장 잔고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대하는 태도를 조금씩 바꿉니다.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면 자연스럽게 가족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고 그 흐름 속에서 관계의 결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둘째, 가족과의 대화를 돈 이야기에서 마음 이야기로 조금씩 넓혀가는 연습. 많은 집에서 아버지와 가족의 대화는 거의 이렇게 끝납니다. 돈 있어? 없어? 이건 왜 이렇게 나왔어? 다음 달까지 어떻게 해볼게? 이 패턴이 계속되면 서로도 모르게 습관이 생깁니다. 아빠에게는 돈 이야기만 꺼내는 게 자연스럽다. 아버지는 돈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다. 여기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말을 덧붙여 보시면 어떨까요? 여보, 요즘 나도 좀 겁난다. 앞으로 10년, 20년 생각하면 나라고 안 무서운 줄 알아? 아빠도 솔직히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까 싶을 때가 있다. 이 말은 약함을 드러내는 말이 아닙니다. 도망치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나도 사람이다라는 걸 조용히 알려주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상대가 바로 공감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에이, 또 왜 그래? 괜찮겠지 뭐. 이렇게 가볍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나를 기계 취급하던 태도를 조금씩 내려놓고 사람으로서의 나를 가족 앞에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게 쌓이면 어느 순간 가족들의 말투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 우리 집 아빠도 남편도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 인식이 생겨야 돈 버는 기계에서 같이 사는 사람으로 관계가 재구성됩니다. 셋째, 삶의 무게중심을 일과 돈에서 조금씩 관계와 의미 쪽으로 옮겨오는 연습.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꼭 거창한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매일 보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아주 작은 장면들을 다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에 TV만 켜놓고 멍하니 있는 대신 오늘 있었던 일 중에서 감정이 움직였던 순간을 한 가지만이라도 말해보는 겁니다.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솔직히 좀 서운하더라. 오늘 점심에 이런 얘기 듣고 괜히 기분이 좋더라. 처음에는 가족들이 시큰둥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고 말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내가 스스로 내 감정을 인정하고 말로 꺼내보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연습이 쌓이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가족이 나를 바라보는 눈도 서서히 영향을 받습니다. 넷째, 나만의 기계가 아닌 시간을 만드는 것.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동안 내내 가장 모드로만 살아가면 어느 순간 진짜 기계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뭘 좋아했더라? 내가 뭘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더라?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한 주에 한 번, 1시간이라도 수익과 관계없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책 한 권을 천천히 읽어도 좋고, 동네를 혼자 산책해도 좋고, 예전에 좋아했던 음악을 다시 들어봐도 좋습니다. 이 시간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아, 나도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지 하고 나를 다시 기억해내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 나는 단지 돈 버는 기계가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걸 느끼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다시 살아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말은 좋은데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작지만 그러나 꾸준하게가 중요합니다. 어느 날 단번에 나는 이제부터 기계가 아니다 하고 선언한다고 해서 내 삶이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퇴근길에 한숨 대신 이런 생각을 한 번 떠올려 보는 것. 그래도 오늘 하루를 버티기까지 나는 꽤 많은 걸 감당했다. 집에 들어가기 전 30초 동안 차 안에서 혼잣말로라도 이렇게 말해보는 것. 수고했다, 오늘도.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서 아이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나 오늘 좀 힘들었다. 그래도 너희 얼굴 보니까 좀 낫네. 이 한마디를 덧붙이는 것. 이런 것들이 모여서 당신의 하루, 한 달, 1년을 조금씩 바꿉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이미 너무 오래 참고 너무 오래 버텨왔다. 이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 역시 존중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감정은 사실 정말 많이 지쳤다는 몸과 마음의 신호입니다.
이때는 거창한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나를 탓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가 아니라 그럴만하니까 지금 이 정도로 지친 거겠지 라고 나 스스로 변명 한 번은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 느껴지실 때는 누군가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곳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주변에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면 앞서 말씀드린 네이버 카페 품격과 여유 같은 공간을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름, 직업, 배경 다 내려놓고 익명으로라도 한 줄 써보는 것. 그 한 줄이 생각보다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내 아버지는 정말 돈 잘 벌어온 사람이다. 물론 이 말도 감사한 기억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아버지는 힘들면서도 우리와 마음을 나누려고 했던 사람이다. 우리 남편은 책임지려고만 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보여주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런 기억이 남는다면 어떨까요? 사실 아이들이 자라서 언젠가 부모를 떠올릴 때 통장 잔고보다 더 오래 남는 건 그 사람이 어떤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는지, 어떤 말투로 나에게 말을 걸었는지, 내가 힘들어할 때 어떤 한마디를 해줬는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고 있는 나는 돈 버는 기계 같다는 허무함은 어쩌면 이런 질문을 향해 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그리고 그 답은 거창한 성공이나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이 아니라 오늘 집에 돌아가서 건네는 한마디, 내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건네는 한마디 속에 숨어 있습니다. 나는 기계가 아니다. 나는 이 집의 경제를 책임져온 동시에 수많은 감정을 삼키고 살아온 한 사람이다. 이제부터라도 나를 조금 더 사람답게 대우해 줄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내 곁의 사람들도 그렇게 대우해 줄 것이다. 이 문장이 오늘 당신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내려앉기를 바라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나도 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네이버에서 품격과 여유 카페를 한번 검색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글과 댓글로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나누고 있습니다. 말로 꺼내기 어려운 마음을 글로라도 한번 적어보는 것. 그게 돈 버는 기계에서 한 사람의 인생으로 다시 걸어 나오는 조용하지만 중요한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오시느라, 그리고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단지 버텨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나로서 살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